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배를 갈아타야 돼요. 배하고 같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배에서 나와서 또 새로운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주저없이 배를 갈아타면 돼요. 근데 대부분 저 배가 잘 갈까 안 갈까 이러고 그냥 또 주저주저 하다가 배를 못 탈 수가 있죠. 후반전 나룻배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배를 새로 탔는데 서해로 가지 거꾸로 해가 태백산으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해로 간다 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큰 사업을 한 번밖에 못해요. 두 번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서 새로 하라는 말인데 초등학교를 왜 들어가야 되지? 하면은 박사과정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사업에서 처음부터 박사과정으로 넣어주는 데는 없어요. 사업은 처음 하려면 다 유치원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만한 규모의 사업을 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학문은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을 가도 또 박사과정 갈 수 있잖아요. 사업은 한번 무너지면 쌓아놓은 게 없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아니면 유치원, 유아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문이나 건강이 사업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쌓아놓은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적 재산은 없어지지 않아요. 건강 재산도 없어지지 않아요. 제 책에 그게 있어요. 돈 재벌보다는 건강 재벌이 좋다. 배를 갈아탄다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배를 갈아타야 돼요. 뭐 난파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 배 밑에 빠져가 물이 들어오거나 배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없이 배를 갈아타면 돼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내 가던 배가 빠졌어. 그 배를 갈아타야 가는 거 아니에요. 배하고 같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 배에서 나와서 또 새로운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 배가 잘 갈까 안 갈까 이러고 그냥 또 주저주저 하다가 배를 못 탈 수가 있죠. 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인생 이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강을 치면 우리 한강이 태백산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와서 이제 60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왔냐? 한강 뭐 양화고 이제 저까지 온 거예요. 와서 마지막 경인 아라뱃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인생 후반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는 또 새로운 배를 타야 되죠. 거기서 배를 내릴 거 아니에요. 새로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배를 잘 타야 되는데 이게 배가 좋을까 나쁠까 무슨 배가 있을까 이거 생각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배는 내렸는데 떠내려가죠. 헤엄쳐서 가야 되잖아. 배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헤엄을 못 치잖아요. 그러면 떠내려가죠. 그러면 인생 후반전에 떠내려갈래 배를 타고 갈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배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반전에 탈 배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전반전의 인생에서 후반전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대비냐? 어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후반전에 배를 타고 그냥 배가 떠내려가게 두면 안 되죠. 노를 저어야죠. 노를 열심히 쳐야죠. 어디로? 서해 바다로. 자, 후반전 나룻배. 후반전 나룻배가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이게 서해 바다로 들어가요. 그럼 후반전에서 나는 가령 100살, 뭐 110살까지 어떻게 가겠다는 안이 있어야 된다. 일단 배를 새로 탔는데 서해로 가지 거꾸로 해가 태백산으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서해로 간다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80, 90대인데 노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배가 좋고 방향이 있으면 뭐 힘이 없는데 그럼 뭐요? 체력이 돼요. 체력. 나이 들수록 체력이 있어야 된다. 노젓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적든 크든 나룻배가 하나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재정적인 거다.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종이배를 사가 타고 가야 되는데 종이배 타고 서해까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그러면 적어도 나무배는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재정적인 거는 아주 간단해요. 전반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재정적인 게 있으면 되는 거죠. 연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보험 들어놓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좀 저축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요트를 사고 뭐 호화선을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터보트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재력은, 재정적인 능력은 전반에서 열심히 살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 준비는 어디서 온다고? 인생 전반에서 온다. 이제 행복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행복이라는 말 많이 써요. 그죠? 오늘 행복하다, 뭐 소확행, 뭐 이런 말도 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옛날보다 참 많아졌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뭐 행복이라는 말은 별로 써본 적이 없다고. 그냥 덤덤하게 그냥 사는 게 목적이었지, 무슨 뭐 소확행이다, 뭐 이런 건 안 썼거든요. 그럼 왜 요새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결국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말을 자꾸 쓴다 이거예요. 행복해지려고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전쟁 세대를 많이 겪고 배고픈 거를 많이 겪고 어렵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요즘에 볼 때는 지금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객관적인 지수로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주관적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느낌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불행과 비교해서 행복한 거거든요. 지수로 따지면은. 그럼 불행이 제로고 행복이 100이라 치자 이거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했을 때 100점이 행복한 거예요? 90점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불행하면 몇 점까지가 불행이고 몇 점까지가 행복이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저 사람보다, 저것보다 결국 비교해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전부 행복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 행복하냐 물으면 뭐가? 그래 되잖아요. 마치 산소가 저기 많은데 산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산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행복이란 걸 찾는다는 것은 결국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비교를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옛날에는 별로 비교를 안 했다 이거예요. 왜? 다 뭐 지난해나 똑같으니까. 다 먹고 살기 어렵고 다 전쟁 나가 무슨 피난민 해가 판자촌에 사는데 비교할 거면 네 판자촌이 좋으냐 내 판자촌이 좋으냐? 그 비교합니까?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 격차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내보다 밑으로는 안 보이고 위에만 보이잖아요. 또 하나,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은 딴 사람이 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두 가지예요. 비교할 대상의 격차가 심해졌고 내 자신에 대한 주체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자꾸 행복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럼 행복하면 나고 불행하면 내가 아닌가? 불행한 것도 내고 행복한 것도 내야, 그죠? 그럼 결론이 뭐냐? 나는 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따져보자고. 내가 대학교 가는 시험을 열심히 쳤어. 가령 내가 서울대학 쳤는데 떨어졌다, 그지? 그래서 2차 어느 대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예를 들어서 여기 경기도에 경기대학을 갔어. 그럼 내가 경기대학 다니는데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지? 그럼 언제까지 기분 나쁠래 그럼?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서울대가 예를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재수를 해. 그 열심히 해. 그거 안 하고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또 열심히 해 그냥. 근데 또 떨어졌어. 예를 들어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어. 아, 나 이거 하고 내하고 안 맞는, 내하고 주체성이 안 맞는 거야 서울대학은. 난 좋아. 경기대학이 좋아. 그럼 그거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러면 서울대학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죠. 재수도 안 해보고 열심히 안 해보고 경기대학 가면은 계속 미련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확실히 재수를 해서 24시간 1년 죽자 사자 해봐야 돼. 그리고 또 떨어져. 그럼 이건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럼 미련 없이 버려. 그래, 둘 중에 하나야. 그걸 해야 돼. 안 할 거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때는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냐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뒤에 오는 결과는 받아들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이 행복만을 바란다?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은
행복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최선의 노력이면 그건 행복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 결과는 행복이다 이거죠. 그래서 행복 불행을 따진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소신이 없는 사람. 소신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결과 와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뭐 불행이다 행복이다 할 게 없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 4시에 일어나기로 했어. 근데 4시에 못 일어났어. 그럼 하루 종일 불안해. 그지? 깝깝하고 불행해 그걸. 4시에 일어나서 그 다음 뭘 하면 그 자체가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럼 뭐 따질 게 뭐 있어.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인생 자체가 태어난 게 행복이잖아요. 안 태어났으면 행복하지. 행복이고 불행이고 모르잖아. 태어났기 때문에 아는 거지. 나는 행복 중. every time okay 행복. 왜냐하면은 내가 행복하다 하는 걸 느낄 시간이 없고 불행하다 하는 걸 느낄 시간이 없어요. 만약에 시간이 있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는요, 사전을 펴놓고 사전 공부를 하면은요, 잡념이 없어져요. 내가 고등학교 때 사전 이만한 걸 다 외웠어요, 그냥. 왜냐하면 철학책 아니면 뭐 소설 이런 거 보면 더 우울해져요. 왜냐면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럼 가장 스토리가 없는 책은 뭐냐 하면은 의학책이에요. 그거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순천향에서 의학 박사 학위 받을 때 영어 성적이 1등이었어요. 일상생활이 그냥 사는 거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다 불행이다를 왜 끼워 넣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24시간 열심히 사는데 행복이다 불행이다 생각할 시간이 어디서 나와요. 9시 되면 자고 3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요. 그 시간이 조금 나면 또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또 헬스장 가야 되고 24시간 쪼개도 바쁜데 행불행을 따질 시간이 1초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질문을 해 바쁜데. 제 책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아까도 대부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우리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결국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랄까 이런 걸 쓴 게 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가 뭔가 결단을 내리고 싶을 때 한번 다시 보면은 그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시간이 있으면 한 번씩 보시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스튜디언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